일교차가 큰 요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붉은 반점, 하얀 각질. 그렇다면 건선을 의심하라. 피부 자극,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수많은 원인으로 발생해 환절기에 더욱 심해지는 건선. 가벼운 피부 질환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관절염, 심혈관 질환, 고혈압까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평생 앓아야 하는 불치난치성 질환인데 흔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선의 모든 것 투유클리닉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보는 시간 투유클리닉입니다. 오늘은요, 이 환절기에 더욱더 심해진다는 건선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절기에 더욱 심해진다는 건선. 네. 이분과 함께 오늘 건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찬 선생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 건선이라는 거 사실 뭐 환절기 심해진다고 알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예. 질환인지 설명 좀 일단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해 하시는데요. 이게 네. 의외로 좀 흔한 질환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한 1%에서 2% 정도 되는 분들이 건선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건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고요. 네. 그 붉은 반점에 그 피부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건선들이 얼핏 보면은 피부가 하얗게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 피부 각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워요. 네. 근데 이 건선이 생기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피부 손상, 자극 이런 것들 네. 또는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뭐 면역 기능 계통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백인들에게 많이 생겼었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음식이 서구화되는 관계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피부 세포가 정상 세포보다도 한 8배 정도 그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은백색의 그런 비늘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원인들이 참 다양하군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예. 특별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왜 환절기에 유독 그렇죠. 증상이 심해지거나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주로 이제 환절기 때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체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미묘한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네.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건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로 이제 환절기 때는 그 특히 이제 가을 무렵에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이제 서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의 신진 대사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피지 분비가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피부 보호막 기능들이 없어지고요. 또 수분이 이제 증발돼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지면 피부에 이제 수분 함유량이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환절기 때 유독 이제 건선이 심해지기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건선의 증상이 뭐 붉은 반점의 각질이라 그랬잖아요. 뭐 크게 나타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연고 바르고 많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방치해두면 증상들이 뭐 고혈압도 있고 심혈관 질환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관절염까지 좀 위험하네요. 예,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해지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건선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일반 아토피라든지 또 머리에 생기면 비듬이라든지 네. 또 손발 같은데 이제 무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또 이제 잘못된 치료법으로 이제 악화되기가 쉬운데 네. 이것이 이제 악화되면은 이제 외관상 이 건선들은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어떤 증상? 저희 다리에 이제 건선이 심해지신 거죠. 이제 저런 것들이 심해지시다 보면 대인기피증 내지는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고 등, 팔 이런 데도 많이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증상이 저렇군요. 예, 많이 나타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다 보면 건선은 일반 피부 질환하고는 좀 다르게 팔이라든지 무릎 그리고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관절에도 이제 병변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관절이 뭐 붓거나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변성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관절 운동 장애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아주 뭐 비슷하지만은 이제 대칭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다른 점은 이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예. 그리고 10%에서 30% 정도는 이제 척추염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예.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심장병, 같다. 뇌졸중, 예. 또 예, 뭐 그 고혈압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예. 이게 심해지는 분들은 이제 심혈관성으로 전신 부정이 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심부전 내지는 네. 또 신장의 어떤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와. 아주 이제 위험한 질환이죠. 그래서 미국 그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장병 올 확률이 한 78% 정도. 아이고. 네. 예, 그리고 그 일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올 확률들 같은 경우 한 70% 정도. 와. 네. 와. 그렇게도 되고요. 또 뭐 하버드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건선이 있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당뇨병이 올 확률이 한 63% 정도 되고요. 네. 또 뭐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들이 올 확률이 한 17% 정도 와, 그런 생각보다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네. 단순한 피부 질환인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와, 네. 정말 심각한데 보통 우리가 건선 증상이 오면 이제 피부과를 찾게 되잖아요. 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한방에서는 건선을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뿐만이 아니고 오장육부까지 같이 이제 관련을 지어서 이제 전신 질환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인을 외인, 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외인은 이제 바깥에서 병사가 침습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풍, 한, 열, 뭐 조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고요. 또 내인은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심한 운동, 피로 뭐 그러고 폐 기능들이 허약해진다든지 간, 신장 이런 기능들이 허약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혈이 부족하다든지 혈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혈 순환들이 이제 문란이 돼가지고 피부가 허약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건선이 생기거나 이제 악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치료법들을 좀 살펴보면 주로 원인에 따른 이제 한약들을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침치를 통해서 기혈 순환들을 이제 좋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부항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고 이제 오장육부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예, 역시 모든 이제 몸의 건강을 바로 피부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건조해지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선이라는 거는 질병이니까. 네. 예. 저는 뭐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 우리 몸이 우주라는 얘기가 딱 맞다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게 글쎄요. 지금까지 건선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치료 방법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침혈, 혈자리가 네. 또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좀 가르쳐 주시죠. 예, 건선에 이제 좋은 침 혈자리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손가락 쪽에 네. 손가락 이렇게 엄지 손가락 그리고 둘째 손가락 사이에 움푹 패인 곳, 예, 여기 이제 합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팔뚝 접히는 곳, 요 지점이죠. 네. 예, 요 지점 이제 곡지라고 그래요. 예, 요 지점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삼리라고 그래서 이 무릎 아래쪽에 이제 요 지점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골이라고 그래서요. 여기 또 복숭아뼈 위에 네. 이렇게 손가락 네 손가락 정도 위 지점 정도 됩니다. 여기 네. 예, 여기 절골. 복숭아뼈 위로부터요. 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행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도 있고, 네. 예, 여기 지점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오금 쪽에 있는 이 위중이라고 무릎 하는 뒤쪽, 것들, 그렇죠? 무릎 뒤쪽이요. 예. 네. 여기 지점들 이런 데들이 어. 이제 혈자리에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저런 걸 꼭꼭꼭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는 많이 거죠? 되죠. 그래서 저희들 그 지점에 침을 많이 네. 예. 놓습니다. 원장님 네. 앞서 손 부분 말씀하실 때 네. 저희가 잘 못 봤는데 원장님 손으로 잠깐 제 한번 손으로 다시, 한번 예, 어떻게 제 손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통통해가지고 네. 제 손,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지점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이쪽이요? 예, 이 지점을 이 지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 합곡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에 많이 응용되는 혈자리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집에서 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 일단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건선은 일단 건선이다 의심되면 물론 이제 의료기관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할 수 네.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목욕요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건선에는 해수 온천 내지는 유황 온천 이런 게 좋다고 그래요. 네. 이제 온천을 이렇게 가시면 좋고 또 아니면 집에서 이제 천일염 같은 것들을 물에 풀어가지고 하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뭐 피부가 평소에 좀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당귀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목욕을 하시면 피부에 이제 도움이 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좀 드시면 좋은데 네. 그 해독에 좋은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갈근 차 뭐 이런 게 있는데 칡뿌리를 이제 데려갖고 만든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갈근은 주로 이제 해독이나 해열, 피부 진정 효과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진쑥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항균 효과나 뭐 피부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인동차가 있습니다. 이 인동차는 마찬가지로 뭐 항균, 항염, 피부 네. 진정 효과가 있고 뭐 항암에도 어느 정도 좀뭐 반응이 있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약재입니다. 이런 걸 차로 해서 드시면 좋고 또 이제 외용제가 있는데 죽염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천일염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뭐 헹구면 좋고 그다음에 귤껍질 그리고 참깨 기름 그리고 또 무궁화 나무 뿌리 이런 것들로 이제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용 우리 이제 도포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궁화 나무 뿌리 같은 경우는 목금피라고 실제로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피부 약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속과 겉을 한꺼번에 같이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 예. 예, 역시 그렇죠. 역시 피해야 될 음식들은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들이나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육식류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뭐 우유나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름 그 라면이라든지 네. 그 그림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술, 담배, 뭐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다 피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맵고 어떤 자극적인 음식들 이제 카레나 고추, 마늘 같은 이런 것도 피하시고 또 커피나 청량음료 이런 것도 이제 피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몸에 좋은 그러니까 건설 환자들에게 좋은 그런 좋은 음식들이 음식, 있는데요. 피부 보습 효과가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견과류들이 좋은데 호두나 잣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이제 배나 뭐 도라지, 뭐 무, 은행 이런 것들은 또 피부나 기관지 피부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네. 뭐 두부나 현미나 뭐 이런 것들은 피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연어나 잉어나 또는 뭐 가자미 이런 것들은 뭐 피부에 탄력 있게 하는데 좋은 예, 뭐 예. 건선의 좋은 음식, 뭐 나쁜 음식 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꾸준히 잘 지키면 좋을 생활 수칙이 네.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뭐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일 첫째 이제 술, 담배를 피하셔야 될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시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이제 필수고요. 그리고 그 일광욕 같은 것들을 이제 가끔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피부 보습을 잘 하셔서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화장품 이런 것들은 좀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상처는 아무래도 건선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그때그때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렵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마지막으로 건선 환자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선이다 의심이 되면 바로 피부과나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 수칙 같은 걸 꼭 지키셔서 건선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이 건선이 흔한 피부 질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건선에 대해서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환절기이기도 하고요. 일교차가 심해진 만큼 여러분도 각별히 또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정명찬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네. 소식 여기까지죠. 예, 바깥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저녁에 산책하고 나들이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저녁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